윤석열 정기국회 앞두고 오는 30일 여 지도부 만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서 만찬회동한다. 전당대회 이튿날이죠.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들, 대표 경선 출마자들,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지 한 달 만에 또 만찬을 합니다. 30일 오후 6시네요. 대통령과의 만찬에 한동훈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김종혁, 진종호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대응책을 논의를 하게 되고 9월 정기국회 대회에 개최되는 국민의힘 연찬회가 끝난 직후 열리는 대통령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여야 대표회담 어제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자,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과 한동훈의 회담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괜히 회담이 하기 싫으니까 한동훈에게 실권도 없다, 권한도 없다, 바지 사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죠. 제가 왜 그런지 저는 그 이재명이 여야 대표 회담을 놓고 이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습니다.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또 이 여권 안에서 우파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왜 한동훈이 이 대표회담 어제를 용산과 조율 안 하느냐, 이것도 둘이 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회담 어제를 왜 용산과 조율을 하죠? 정말 용산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죠. 어떤 국가 정책이 필요한 이런 거, 행정부 정책이 필요한 거, 그건 조율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일단 여러 개를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제안한 것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용산의 오케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조율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또 갈라치기식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대표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도망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병원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마 안 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다음 기사는 한동훈 당 대표 회담 공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자. 이렇게 이야기한 기사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최근 여야 간 대표회담을 놓고 공개 회담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딜레마에 빠지는 이 말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공개 회담 관점을 두고 목소리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담 전부를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공개하는 데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고집하진 않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당황하게 됩니다. 한동훈 말입니다. 여야 대표가 새 정치를 출발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관해 의견차를 좁힌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정치복원,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전환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재명이 당황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죠. 자기가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서 단독 회담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한번 이제 응했다가 봉변을 당했죠. 10분 동안 A4용지 꺼내가지고 자기 할 말만 쫙 하고 그리고 아무 성과도 없고 그 전에 8번이나 그 회담하자, 영수회담 하자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가 한 번 이제 총선에 응해주고 사실은 봉변 당한 겁니다. 그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용산에서는 단독 회담은 안 된다. 다만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좋죠. 국민을 위해서. 물론 뭐 이재명은 꿍꿍이 속이 따로 있지만은 대통령과 만나서
1심 앞두고 1심 재판부에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단독 회담을 하는데 나를 구속시켜? 뭐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저 분명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은 저거 뭐 죄가 없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걸 노려서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용산에서는 그건 안 되고 정하겠다면은 뭐 정책을 논하겠다면은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여야 대표가 참석을 하는 3자 회동은 할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하니까는 그건 또 이재명이 그 별로 모양이 안 좋죠. 자기하고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윤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때 일종의 꼼수를 써서 제안을 한 게 1대1 회담을 2번 하는 거였죠. 1대1 회담을. 이재명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본인과 한동훈 대표. 자,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를 진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동훈은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안을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아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그 징검다리를 거쳐서 와도 1대1 회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좀 난감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하려고 한동훈을 끌어들였는데 한동훈만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못 만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회담을 왜 해? 그 전에도 한동훈을 애써 외면했죠.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총선 때도 한동훈은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동훈과는 맞서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한동훈은 이 2번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을 구속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 체포동의안 갔을 때.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울렁증도 있고, 또 한동훈과 만나서 이득 볼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자기가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한 단계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꺼림칙하던 이재명인데 마침 한동훈이 대표회담을 생중계하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 한동훈은 뭐 생중계할 필요성이 있어서 생중계하자는 겁니다.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무슨 글피담은 특검,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상황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위기 때문에 전국이 엉망인데 이 상황을 국민이 좀 알아야 되니까 TV로 생중계하자. 그리고 또 이 정책 같은 것도 국민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생중계를 안 하면은 이재명이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비공개를 한 회담 내용을 놓고 왜곡해서 딱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특기죠. 자, 그래서 아예 투명하게 하자는 걸로 제안을 하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한동훈과 지금 회담하기 싫죠. 한동훈을 징검다리로 대통령에게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 딱 건너도 대통령이 없는 거죠. 그럼 징검다리만 밟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회담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던 차에 생중계 이야기를 한동훈이 하니까는 그걸 빌미해서 회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회담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조금 전에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 설명드린 대로, 그거 당대표 회담 공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 뭐, 공개하기 싫으면 그냥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문은 아니겠지만 코로나에 뭐 감염이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원래 어제 한동훈, 이재명이 대표회담 하기로 한 날이죠. 그런데 지난번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갑자기 코로나에 감염됐다. 병원에 입원. 오늘 5째 병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에 있는 그 사이에
또 재판이 3개가 연기가 됐습니다. 3개가 코로나 걸렸다고 재판 3개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는 이재명도 그렇고 이걸 받아주는 재판부도 그렇고. 자, 일단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코로나 이번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 대장동 오늘, 대장동 재판은 내일이죠. 내일이 대장동 재판인데 그것도 연기를 했고, 자, 전부 3개가 연기가 됩니다. 이재명이 지난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주요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원래 화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열리죠. 그런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다 묶여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까지. 그 재판을 내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다. 왜? 코로나 걸렸어. 내일도 못 나가. 이게 하나 연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재명 재판 끌어주는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또 이거 연기를 해줬습니다. 또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게 유정교사 사건도 있죠. 이것도 김동연인데 이것도 재판 하나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건 오늘 유정교사 2억 재판이 오늘 열려서 이재명의 진술을 듣고 이걸 9월 30일 구형을 때리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열릴 예정인 이것도 9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김동연이 재판 2개 연기해 준 겁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물론 이거는 다음 달 30일, 9월 30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일정은 아직은 변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구형은 친다는 건데 또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김동연이 2개나 연기를 해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기가 됐는데 선거법 위반 한성진 부장판사가 하는 거 형사 34부 이것도 원래 23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후 진술입니다. 23일 열리고 그 다음 날 9월 6일 날 구형을 때리려고 했는데 최후 진술을 2주 미뤄서 9월 6일로 하고 9월 20일에 구형을 때린다.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도 1심 선고도 그러면 한 2주가량 늦춰지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의 1심이 10월 안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10월 하순에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재판을 3개나 연기를 하고 요즘 직장인들 코로나 걸리면 하루 정도 쉬었다가 마스크 쓰고 다 출근해서 일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이재명 봐주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이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대북송금 재판은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여기는 김동현, 한성진 서울중앙지법의 33부, 34부 부장판사와 다른 판사가 있죠. 법대로 하는 신진호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11부에서 이재명 뇌물로 기소된 그러니까 북한에 돈 갖다 준 거죠. 대북송금. 우리가 보통 대북송금 하지만 이거 사실은 북한 노동당에 뇌물 준 겁니다.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 노동당에 뇌물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죠. 이재명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하는데 첫 공판 준비 기일 27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 이것도 아마 본인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네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냐면은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되는 겁니다.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판 일정 같은 것을 변호사하고 이렇게 검사하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는 이재명 안 나가도 됩니다.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는 굳이 연기 신청도 안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여전히 이게 칭병인지 코로나 뭐 안 걸린 걸 걸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5일째 입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죠. 입원을 하면서 이재명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일단 연기지 취소인지 해버리고 재판 3개 뒤로 돌려버리고
그러면서 또 병실에서 무슨 1호 지시, 2호 지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호 지시가 무슨 뭐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를 한다. 그거 조사단을 만들어라. 병상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독도 지우기라는 게 어떤 지하철역 같은 데 있는 거 독도 조형물을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잠깐 철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를 한다. 병상에 앉아서 그거 공개한 거죠. 그래서 진상조사단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 오늘은 또 2호 지시가 나왔다는데 의료 대란 사태를 조사하라. 병상에서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의료 대란 이게 언제적부터 시작된 이슈인데 갑자기 코로나 병상에서 조사하라.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